오늘은 이제 기표 결과가 다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고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오전부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총리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이 됐고요. 김 선배, 이낙연 지사 어제 저희가 그 총리 후보 할 때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시켰네요. 현직 지사를 시키는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직선 지사를.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러 가지 의미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낙연 전남지사 영광 출신이죠. 영광굴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영광 출신이면서 영광의 초상등품 굴비 네. 인셈입니다. 네. 광주 제1고 나왔고 서울법대. 네. 예, 똑똑하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인데 원래 바탕이 제1고 그다음에 네. 서울법대면 네. 그 중에서도 유난스레 네. 이낙연 지사는 똑똑입니다. 네. 아이고 동아일보 기자한테 말도 못했어요. 네. 네. 이낙연 기자 지나가면은 네. 그 출입처 공무원들이 네. 그냥 이렇게 풀잎처럼 쓰러졌다니까. 네. 그 저 경쟁하는 기자들도 아이고 이낙연 선배 뭐. 저도 이제 그 좀 후일담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 현장 취재할 때 이낙연 선배가 저 아주 애기 기자 시절에 그 동아일보에 저희 출입한 정당의 반장이셨고 그러다가 그 10대 몇 대 총선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그 동아일보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출마할 때가 그 전인가 그 직접 스카웃을 해가지고 그 공천을 줘서 당선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 대변인을 시키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출입했던 기자들이 이낙연 그 당시 대변인을 만나는데 별명 붙여준 별명이 뭐였었냐면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배 기자들 보통 대변인은 이제 이게 가불관계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자면 이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변인은 을이고 출입 기자들이 되게 갑이어야 되는데 이낙연 선배는 워낙 아시는 게 많고 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시고 동경스파원 오래 하시고 이러면서 국제 외교 뭐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웬만한 학자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후배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쓰면 점잖게, 저 목소리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점잖게 데려다가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고쳐주는데 그게 이 선배로서의 그게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를 돌려서 하면은 선생질, 지적질, 꼰대질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박 부장의 표현이시고 저는 좋게만 얘기할게요. 아니 그 좋게만 얘기하고 있는 총리가 되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한테 꼰대 이런 권력에 순응하는 이런 우리가 수능자예요. 우리가 가면 접근을 합시다. 그쪽 면에서 바라본 이낙연이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낙연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입체적으로 설명해야죠. 너무 길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 말만 잘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낙연 선배하고는 가장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 선배보다 제가 더 많이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보다 우리같이 가끔 띄엄띄엄 봤던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일 수 있고 기자 이낙연은 사람이 걸어가면 뒤에서 똑똑이 소리가 뚝뚝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덕이 없고 지적들 잘하고 이런다는데 근데 이낙연 전남지사는 또 이게 말술이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지적질 당해서 속상했던 게 저녁 때 이거 이제 하면서 또 풀어지기도 하고 어디 맞습니까? 아니 그거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낙연 그러니까 기자 시절 그 다음에 저는 그분이 초선 재선 의원까지만 보고 저는 필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초선 재선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에 보면 이분이 기자를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지 국회의원이 돼서 기자 기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DJ가 솔직히 그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할 얘기 빡빡 다 하고 그다음에 선배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내에서 일종의 좋게 표현하면 직언을 잘한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분위기 파악 잘 못한다.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근데 이분이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좋은 얘기를 굳이 하자면 어쨌든 이분이 정치권에 굉장히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자 출신 저 정치인들이 되게 적응을 잘해서 아주 잘 나가거나 적응을 못해가지고 일찌감치 물러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전자에 속해요. 그리고 이분이 참선인가 하고 나서 지사를 간다고 했을 때도 몇몇 사람들이 저 양반이 지사까지? 이렇게 막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방향턴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4, 5, 6선 싸려도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통령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거기서 한 번 더 자기의 그 진로를 갖다가 지사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급기야 이게 이제 총리까지 가는 발판이 됐으니까, 그분의 인생 방향 설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걸 선택을 잘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선배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 신선배의 워딩을 듣고 정리를 해보면, 지적질을 잘하고 정치권 적응을 잘했다 뭐 이 얘기를 또 뒤집으면은 짜움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리고 자기 정치적인 행보를 잘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 이속 챙기는데 최고다. 요런 그 캐릭터. 이속이라기보다는. 자, 쓸데없는 얘기 말고 제 얘기 들으십시오, 제 얘기. 지금 시청자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낙연 총리 내정자. 제 말 들으십시오. 자,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동년배로서 아마 협치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자 출신 총리가 나올 뻔했죠. 중앙일보 출신 문창극 총리 내정자. 그러나 중간에 낙마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낙연 씨가 무사히 총리 확정이 되면 기자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총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좋으세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가요? 이제 기자 출신 총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여보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는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개성도 강하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기대가 정말 책임 총리를 할 것인가. 정말 내각을 만드는데 장관 한 명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로서의 재청권을 행사할 것인가. 만약 그 재청권 행사 못할 거면 지금 당장 관둬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뭘 갑자기 그런 주문을 하세요? 아직 되시잖아요. 아니, 국무총리 재청권 그거 못하려면 정치인 이낙연이 왜 그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 전에 첫 번째 단계가 우선 총리 인준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낙연 선배가 총리 인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당 쪽에 거부감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국회의원을 3선을 이분이 하셨기 때문에 동료 의원을 했던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엔 여당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자 시절에 워낙 취재원으로 또 만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뭔가 나와야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뭐 비리라든지 뭐 가족의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선 국회의원을 사실 국회의원 현장에서 3선을 할 동안에는 상대방 쪽에서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져가지고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3선까지 한 걸 보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음주운전 경력도 없습니까? 그분이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 저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뭐 불쑥 뭐가 나올지 아니면 뭐 어디서 막 숨겨놓은 재산이 나올지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솔직히 하나의 비화를 얘기하자면 그렇게 돈을 막 잘 쓰고 그런 분 아니에요. 제일 부러운 게 숨겨놓은 재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인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 부장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저는 처음부터 이 총리 인준을 갖고 야당들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책임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수해갖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근데 하자마자 총리한테 힘을 다 준다? 내가 뭐 하려고 대통령 된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전 사람 심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지난 정권에서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초대 총리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바로 낙마를 했잖아요. 거기서 스텝이 꼬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는 제발 오늘 발표할 예정인 첫발 이게 통합인지 협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첫발 이게 꼬이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걱정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총리,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를 할 때는 사실 사전에 막 검증 많이 하고 내밀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검증을 제대로 했을지 정말 만에 하나라도 뭐가 이게 불거지면 삼선 의원의 지사 선거까지 4번의 이제 큰 선거를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은 웬만큼 걸러졌을 거라고. 하나 걸리는 건 그분이 말등만 꽂아도 되는 지역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뭐 영광 한평, 뭐 전남지사
그 당에 뭐 하면 누가 말투만 보자도 지팡이만 갖다 공천 줘도 뭐 된다는 지역에서 그 된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네. 이낙연 기자가 제가 조금 디스를 한다면 네. 어려운 정치적인 왜곡들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한 네.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고 네. 저 총선 공천도 DJ가 알아서 줘가지고 가서 쉽게 3번 했지. 물론 지사 공천 받을 때는 당내 경선이 조금 네. 치열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거쳤지만 어쨌든지 간에 본선에서야 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하여튼 검증을 그래서 근데 이낙연 내정자도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에 있었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좋은 고등학교 초인류 대학에 초인류 학과 나왔지, 잘 나가던 동아일보에 동경 특파원까지 지냈지.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1등이고 선민이고 엘리트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엘리트시고 엄청 셉니다. 이 양반. 그래요?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강하고 솔직히 말하면 고집도 좀 세고 그래서 그게 좋은 쪽으로 발언을 하면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뭔가 자기 총리였던 그런 권한을 충분히 챙기면서 대통령하고 그 제대로 된 국정을 갖다 이뤄나갔으면 그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고집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또 이게 근데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은 정치를 벌써 지금 보면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지적질 잘하고 기자근성이 있는 살짝 재수없는 캐릭터인데 똑똑하면서 아는 게 꽃길을 걸어온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인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은 참고로 술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문제인데 여기까지 해두죠. 술 참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무슨 악인이 없다는 건. 자, 이낙연 총리 내정돼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줄 몰랐는데 저희는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히 저희 계획을 바꿔서 이낙연 총리 부분으로 저희가 일단 이번 회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